다음 질문. 대북 관련 어떤 식으로 흐를까요? 앞으로 대북 관련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자, 대북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쭉 했는데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다. 어차피 지금 오늘 대북 관련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부터 대북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남도 있었죠. 역사적으로 떠들썩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올해 기사입니다. 이게 6월 17일인데요. 의원 180명이 판문점선언과 종전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6월 내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거 처리 아직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처리됐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싸우고 있는 이유도 이건데, 야, 왜 니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어?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는 그러지. 야, 그래도 그렇지. 야, 이런 식으로 합의한 게 이게 국가적인 합의라고 보는 거냐? 야, 니네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뭐 약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랑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일본 편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주식을 보실 때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셔야 돼. 얘네 편 얘기도 들어보고 쟤네 편 얘기도 들어봐야지. 근데 우리가 무슨 뭐 국가주의, 민족주의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냥 맞는 말이야. 우리가 세계의 선이지 뭐. 우리가 무슨 절대적인 선이야? 선민사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이번에 정권이 교체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당에서 대통령이 됐어.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평안이 어쩌니 얘기했었던 거 그냥 싹 다 물 건너갈 수도 있겠죠? 야, 그냥 뭐 나 니네랑 사이좋게 안 지낼 거야. 야, 그냥 군비 증강하고 까불어? 그냥 폭격해버리지 뭐. 약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대북정책 어떻게 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대북관을 봐야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야 미국이랑 중간 사이에서 우리가 좀 잘 좀 지원 좀 해줄게. 그러니까 경제협력해서 우리는 대륙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니네는 경제성장을 해서 그래서 연방국가로 가가지고 점점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얘기했었던 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코멘트 어떻게 됐었는지 텍스트를 다 받아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복화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표정과 대화의 분위기를 봤을 때 대화했었던 내용이 거의 뻔해요. 거기서 얘기했을 만한 내용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응? 여기 봐봐. 야, 만나자. 우리 계속 싸워서 되겠니? 그래, 좋아, 만나주지. 그런데 거기서 얘기한 얘기가 나는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지. 야, 그거 자꾸 핵 갖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야, 국제사회로 나와. 니네가 자꾸 원하는 건 국가로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핵을 내려놓고 우리가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나는 너를 국가로 인정해 줄게. 통일로 그러고서 가고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엄청 세지고 니네도 엄청 세지겠지. 그러면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우리가 일본이랑 이제 중국 요런 애들이랑 싸워야지. 우리끼리 이렇게 싸워가지고 되겠니? 종전선언 해야지. 그런 분위기로 갔을 거예요. 근데 판문점 대회에서 거기서까지는 좋게 얘기했는데 실무단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도 포기할 수 있대. 아, 그래, 그럼 얘기 좀 해봐야지 라고 해봤더니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단계별로 그래도 우리가 핵을 좀 포기하고 그랬으면 국가 존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좀 포기한다고 그랬으면, 야, 경제, 그러십니까? 참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그러면 좀 우리가 이제 경제도 조금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좀 석유도 조금 들어가야죠. 옛날에 우리 막 경수로 설치해주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이런 좀 환영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야, 쟤네들 또 우리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야,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야, 그냥 그러지 말고 너 핵 갖고 있는 거 싹 다 없애고 너 그거 옛날 기지만 하나 없앴더라? 그런 거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핵기지 전부 다 폭파시켜. 그리고 너 지금 핵미사일 갖고 있는 거 몇 개 내가 딱 셔놨는데 그거 45개, 3개 더 있네. 그래 48개 그거 다 갖고 와. 그래서 택배로 붙여.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거기 사막기지 거기다가 숨겨놓을 거니까. 걔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회담에서 이렇게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거기 그냥 깽판 치고 나온 거지. 그래도 우리 싸우지는 말자. 그러고서는 악수하고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야, 그거 거기서 깽판 치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트럼프가 대선 준비하고 재선을 다시 해야 되는데 완전히 드라마틱한 이런 판 뒤집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업적을 크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이게 무릎을 꿇었다고 핵을 완전히 포기했네. 트럼프 대단하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었으면 아무 의미 없었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말아버린 거잖아요. 그래 다음에 얘기하지 뭐. 그래 아님 말어. 약간 쇼맨십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입장에서 북한을 봤을 때 제일 거슬리는 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잖아요. 아, 저것들 자꾸 서울에다 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도 똑같아.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지. 우리 경제 수도, 정치적인 수도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몇 번 안 가는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핵을 터뜨려? 그러면은 뭐 강남에다가 떠뜨리면은 한강 한복판에다 떠뜨리면은 강남까지 전부 다 없어지고 뭐 과천 2부까지는 사실상 다 없어진다며. 뭐 열폭풍으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뭐 방사능까지 계산하면은 거의 뭐 경기도권까지 그냥 싹 다 초토화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우리가 맨날 우리나라 작전 계획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북한이 내려오면은 일단 철책선에서 방어를 한다. 그러니까 국방부잖아요. 일단 방어를 하겠다. 방어를 하는 시간 동안 뭐를 하겠다? 항공모함 올라오고 괌 기지에서 B-21이냐 B-20이냐 거기서 폭격기 뜨잖아요. 거기서 핵미사일 떨어뜨리잖아요. 핵미사일 떨어뜨리면 이거 무슨 방공호 뭐 이런 거 소용없어. 그냥 와가지고 평양에다가 핵 하나씩 그냥 또 떨어뜨리는 거야. 위치도 되게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었나?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이었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거기 영변시설에다 그냥 무슨 경수류냐, 그냥 우리가 핵시설에다 핵을 떨어뜨려 버리자. 그래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안 돼가지고,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그냥 동맹 끊을 거야.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핵 거기다가 못 떨어뜨린 건데. 걔네는 구체적인 핵 폭격 계획이 다 서 있어요, 미국은. 그냥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번에도 큰 소리 친 건데, 야, 너 이거 봐봐. 야, 내 책상에 지금 버튼 있지? 야, 요거만, 사실 버튼은 아닙니다. 이거 발사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근데, 얘, 나 이거 버튼만 누르면 그냥 너 평양 그냥 폭격이야. 그런 훈련을 매년 해. 얼마나 짜증나겠어,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걔들은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훈련하자고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훈련도 또 줄인다고 얘기했어도 훈련하는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지. 훈련을 없애. 우리는 핵실험 지금 완전히 중단해가지고 4년째 안 하고 있는데 왜 너네는 훈련해? 핵실험 그거 훈련하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SLBM 쐈어. 이야, SLBM 잘 날아간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지. 근데 지금 갑자기 북한이 뭐 대화를 하겠다. 뭐 남북 연락사무소를 다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 급한 건 북한이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때 급했었던 거는 미국이었다면 지금 이 회담에서 급한 건 우리나라죠. 정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을 보더라도 지금 북한 쪽에 관련해서 공약했었던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그거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거 정부 자료예요. 2021년도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에서 쓴 거라고.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그 정부에서 여기 써있잖아. 판문점과 평양 공동선언 등 합의사항 실질적 이해 미진하다. 이게 뭐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합의사항, 그러니까 실제 경제 협력을 가기로 했고 철도를 놓기로 했고 그리고 이산가족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하기로 했고 그리고 뭐 태양광 뭐 이런 하여튼 뭐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지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성공단도 문 닫은 상태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씩 두드렸죠. 그런 개성공단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랬다가 뭐 정치적으로 공격받아가지고 잠깐만 지금 안 되겠네. 그래서 또 한 발 물러선 상황. 이거 지금 제가 자료를 정부 거 갖고 왔는데 이거 통일부로 들어가면 더 적나라하게 써있어요.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이거 큰일 났네.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던 거예요. 대포가 뭐야? 거기다 미사일 실험 기지를 남북 연락사무소 거기다가 차려도 이상하지 않지.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바뀐 사람이 심지어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대북 정책에 대해서 톤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같은 편, 뭐 아니면 같은 편 빨갱이 계속 이러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준을 해달라. 나라와의 조약으로 해달라. 근데 지금 그게 국회 비준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비준한다는 그 자체가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거든. 우리나라 헌법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국회 비준하는 순간 나라로 인정해버리게 되는데 북한은 거기에서 얻는 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나라로 인정 안 하는 것도 웃겨. IOC도 등록돼 있지, UN도 등록돼 있지. 뭐 그렇게 따지면 나라지. 나라라는 것을 차라리 인정을 하고 나중에 합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어제 뭐 그런 거 정치적인 얘기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대북, 어쨌든 결론만 얘기를 하면 앞으로의 대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9월이죠. 대선이 내년 초잖아요.
내년 초까지는 지금 이런 시리즈의 미니 시리즈가 쭉 이어질 거란 얘기에 굉장히 드라마가 한 편의 드라마가 써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이렇지. 야, 종전선언하자. 검증한 그 큰 의미가 있어. 야,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겠니? 이게 평화 분위기 만들었다. 약간 여당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거고, 야당에서는 야, 니들 자존심도 없니? 야, 거기 연락사무소 폭파시켰는데 그걸 다시 지어달라고 하고 싶어 이것들아! 또 이러고서 싸우겠죠. 그리고 또 이게 단순하게 북한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중국과 미국 간의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교두보 삼아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싶어서 북한을 포섭하고 싶은 거고, 북한은 현재 지금 미국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자꾸 규제하고 봉쇄 정책을 쓰니까 중국이랑 러시아랑 붙어가지고 그쪽이랑 또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고,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랑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숙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프가니스탄 문제만 아니었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대외적인 그 세계 정치에서 미국이 기존에는 이제 경찰 국가를 했었던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되는 부분만 주둔을 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미국이. 근데 지금 군사적인 이득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사계절을 고루 겪어볼 수 있는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그 한국 항공우주에서 그 헬리콥터가 왜 영하 30도였나? 거기에서 작동이 중지될 수 있다. 미국이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헬기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뭐 미국 헬리콥터는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다가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뭐 알라스카 팔았잖아. 그리고 뭐 만약에 미국이랑 러시아랑 전쟁이 벌어져. 그러면 미국이 과연 이게 폭격기가 거기 그 날씨 추운데 그 상공에서 이거 폭격기를 떨어뜨려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 이제 실험하고 훈련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최적의 장소래요. 그래서 약간 군사적인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좀 없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은 철수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철수해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뭐 국내에서도 입지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바이든이. 지지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라도 북한이랑 이 트럼프가 하지 못했었던 거, 트럼프는 못했어 하지만 나는 할 거야. 이제 나토도 지금 다시 복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세계 탄소 협회 뭐 이런 데도 지금 다시 문 두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세계 경찰 부분이라든가 이거 완전히 손절하지 못하고 다시 좀 이렇게 그런 기존에 했었던 역할들을 좀 돌이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니즈가 있고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둔 입장에서 북한과 사이를 좋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9월인데 아마도 정점을 찍는 그러니까 지금 이후의 시점은 그래요. 뜬금없이 북한이 이것들이 감히 나한테 꺼져 그러면서 핵을 실험한다든가 아니면 미사일을 뚝 한번 던져본다든가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은 좀 적다는 거죠. 왜냐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가 막겠죠. 뭐 물론 설마 그렇게 하겠냐면 심지어 돈을 줘서라도 야 미사일 쏘면 안 돼? 약간 이럴 수 있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에 돈을 줘서라도 미사일 뭐 어쨌든 제가 뭐 소설을 너무 멀리 갔고요. 여튼 대북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민주당이 방향이 좋게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또 경선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아직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제 조금 점점 유력해지고 있죠. 근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이런 완벽한 청사진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은 경선 중이니까 경선이 끝나면 각 후보별로 자기가 밀었었던 주요 공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공약들을 하나하나 합쳐가지고 버무려서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의 공약 정책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그 공약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죠. 이거 네 공약이야, 내 공약이야, 약간 이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뭐였지? 청년주택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거 얘기하니까 유승민 후보가 그거 그럼 혹시 주택청약은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거 집이 없어가지고 안 만들어 봤는데요. 그 얘기를 한 걸 가지고서 지금 내홍이 생기고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주택청약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정책을 짰어?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국민의힘도 이 상황이 종료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경선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한 명이 정해졌다? 그러면 그래 그냥 우리 당의 정책 이런 식으로 합쳐질 거란 얘기예요.
그것처럼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12월 달, 1월 달까지는 대북주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그런 그 이제 시기적인 상황 이걸 떠나서도 지금 매집이 무시무시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이제 수급 분석해볼 필요 있다 그랬죠. 그리고 아난티는 골프랑도 엮입니다. 지금 이제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 자꾸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기왕 할 거면 테마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엮여 있는 걸 하세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사를 가더라도 지하철역이 있는 곳이 아니라 더블 역세권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이면 더 좋지. 그것처럼 테마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좀 엮여 있는 걸로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아난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골프, 경협 세 가지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주가가 밑에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지금 예전에 3만 1,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 지금 10,000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11% 급등 갔으니까 이거 지금 추격하기는 조금 무리고, 만약에 좀 거래를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좀 내려왔을 때 거기서 거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아란티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계속 옷 입으면서 이거 인디에프 가속 말씀드렸었죠. 이거 인제 출발이에요. 거래량 여기 있습니다. 매수한 게 여기서 샀다는 얘기예요. 지금 평균 단가가 한 1,600원, 1,700원 요거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뭐 최소한 상한가 아니면 50%가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요런 분위기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좀 별로라서 뭐 단타로 끝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대북주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돌고 있는데, 뭐 22% 올라갔었던 신원, 뭐 얘만 뭐 특출 나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다 다른 애들도 돈다. JST나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뭐라 그랬지? JST나 별로 안 하는데요. 안 이뻐요. 뭐 내가 뭐 JST나 하라 그래서. 그리고 또 무슨 뭐 JST나가 무슨 까르띠에야. 뭐 이런 거랑 뭐 가서 보면 또 이뻐요. 뭐 그리고 또 이렇게 팔아줘야 그게 또 주가가 오르고 그러지. 회사가 힘들어. 서로 도와주고 좀 그래야지. 여기도 지금 무시무시하게 사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그냥 상 한번 쳐도 시원하게 쳐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야. 한국 석유 뭐 이런 거 보면 뭐 석유랑 이런 거랑 또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뭐 히림 이런 거 좀 높네. 오늘 일신석재도 갭 떠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차트를 다 바꾸고 있는 건데 차트가 바꾸고 있는 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트들이 지금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봐봐요 지금 뭐 조비 한창 내가 지금 차트를 바꾸고 있는 건데 지금 바뀐 건가 싶을 정도로 지금 차트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경로 현대엘리베이터 아직 못 갔죠. 뭐 이런 게 훨씬 낫다는 거지. 훨씬 좋잖아. 아까는 뭐 다 막 뭐 적자고 막 이런 거 있어. 외국인도 사놨고 최근에 매동이야 좀 그렇다지만 무상증자도 지금 다 끝내놨고 이벤트가 없어요. 요런 종목이 차라리 낫다는 거죠.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태풍이랑 같이 엮여서 여름에 한번 여름주 플러스 남북 경협주 그렇게 보자는 종목이었었던 거고. 난강토건, 인지컨트롤스, 도화, 녹십자? 그 녹십자를 보자면 또 백신이랑 또 엮이죠? 백신 플러스 경협 이렇게 또 엮입니다. 제형솔루텍은 뭐 한번 튀긴 했는데 이것도 시총이 작아가지고 저는 한번 또 주가 올라갔던 거니까. 스페코는 지금 산놈이 없죠. 밀리고 있어요.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산놈이 있는 거 들어가야지. 다스코 같은 경우도 SOC 사업 계속 하니까 이것도 요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미 여기가 상한가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박스로 그려놓고서 요 아래쪽 여기에 어떻게 해서 거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손절 잡자면 손절점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요렇게 잡고 여기쯤 손절 잡고 요렇게 반등 나오면 여기쯤 해가지고 매수하시면 되겠다. 요렇게. 다스코도 괜찮아요. 이것도 뭐 뉴딜이랑 연결 지어서 정부가 이것도 부동산 테마로 볼 수 있거든요. 다스코가 그거 해요. 그 저기 뭐지?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그 왜 아파트 옆에 이렇게 저기 플라스틱 뚜껑 같은 거 돼 있죠. 거기서 왜 이렇게 아파트에서 보면 웽웽 뭐 이런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방음 장치하는 뚜껑 있잖아요. 그거 합니다. 플레이트. 그리고 또 저기 공항 같은 데 보면은 공항 위에 이렇게 돔처럼 이렇게 뚜껑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요. 그래서 도로를 만든다든가 철도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쪽 회사가 참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건설주랑 같이 본다면 현대건설 이런 것도 괜찮고 지금 유중도 진행 중이거든요. 롯데전밀화학은 이미 튀었네. 요 롯데전밀화학도 태풍이랑 경협주 같이 묶었었던 종목이고 다른 것들은 그냥 다 그렇네요. 지금 매집이 좀 잘 돼 있는 종목들로 보자면 이제 위쪽에 있었던 것들 지금 얘는 같고 신원은 같고 아난티 얘는 좀 눌림은 하시고 JST나 이런 거 괜찮다. 10% 지금 이제 튀긴 했지만 그러면 손절을 좀 짧게 잡으면 돼요. 여기 정도로 한 3,600원 손절 잡고 내일 정도쯤 해가지고 양봉 들면 그냥 쫓아 들어가도 되겠네 이런 거.
손절이 짧잖아요. 3%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인디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정받고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여기 캔들 중요한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로 이제 올려가지고, 이렇게 손절 잡으면 손절이 짧습니다. 2%밖에 안 되네. 지금 들어가서 2% 그냥 손절 잡아도 되겠다. 깨지면 다시 잘랐다가, 올라갈 때 1,800원 부분에서 다시 매수해도 됩니다. 이쪽 종목에서 좀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봐봐.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거 좋죠. 대북주는 여튼 짧게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내가 어디다가 손절 잡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대충 한 241선이나 200일선이나 하여튼 그런 장기 평선에다 손절 잡으시고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북주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앞으로 계속 대북주가 영향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치 테마주 아니면 대북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몇 개가 없어요. 경제 성장률을 5% 6%대로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무엇도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이 무슨 애플을 차렸어? 뭐 없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성장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